얼마 전 건강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친구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최근 건강식품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중 몇 가지 제품이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와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민경이는 먼저 가장 건강한 시리얼이라 알려진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리얼은 여러 곡물과 견과류가 함유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엔 매우 건강에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성분표를 살펴보니 그 안에 포함된 높은 양의 당분이 문제였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출발하고자 이 시리얼을 먹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해 체중이 늘고 혈당 수치가 오르는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최근 열풍이었던 디톡스 주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주스들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착즙하여 만들어지며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디톡스 주스들이 소화기관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친구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특히 일부 주스의 경우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채소로 인해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비타민 보충제였다. 민경이는 바쁜 현대인들이 필수적인 영양소를 빠르게 섭취하기 위해 각종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제를 거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비타민 과잉 상태가 되어 간과 심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 녹는 비타민들은 체내에 축적되기 쉬워 과잉 섭취 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경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믿고 섭취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 통화는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결국 건강과 관련된 선택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제품일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무리 바삐 살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피로는 지친 일상과 스트레스를 부르는 불청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저녁이 되어 퇴근길에는 소소한 잡념들로 머리가 가득 차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는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 중 잠시라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야기해주길 요가를 시작한 이후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퇴근 후에도 피로감에 늦은 밤까지 뒤척거리던 그녀에게 생활 속 작은 변화였던 요가는 소중한 활력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요가라는 말을 들으면 정적인 명상, 복잡한 동작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요가는 그런 선입견들을 뛰어넘는 간단한 동작들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양이소 자세를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피로가 쌓인 저녁에 집 거실에서 매트를 깔고 몇 번의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등과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고양이처럼 등을 높게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며 허리를 아래로 숙여 등과 복부를 늘려주면서만 소리를 내며 소처럼 소리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동작이지만 스트레스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를 자극하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런 간단한 포즈가 정말로 피로해소에 도움이 될까 의심도 했지만 각오를 다지고 도전해보았습니다. 처음엔 동작이 익숙하지 않아 서툴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양이소 자세를 취할 때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고 숨도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동작들로 요가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기 자세, 전사 자세, 아래로 향한 개 자세 등 다양한 요가 동작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세마다 신체의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를 통해 육체적인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피로까지 해소할 수 있음을 느꼈던 하루하루가 쌓여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가는 시간을 크게 투자하거나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운동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몸과 마음에 집중해본다는 점에서 참 매력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며 지친 누군가가 있다면 이 간단한 요가 자세로 몸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덜어내자고 작은 용기를 내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연령과 관계없이 근력 운동을 통해 강한 몸을 유지하거나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력 운동의 중요성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제가 처음 근력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0대 후반 초기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중 감량과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차츰차츰 근력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죠.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골밀도 강화, 근육량 증가, 그리고 대사 기능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근육량을 보충하는 것은 낙상 예방과 같은 일상적인 안전에도 중요합니다. 60대에 접어드는 저의 아버지 역시 근력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놀라움과 함께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저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 도저히 귀찮다는 생각에 집에서 시작했지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해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청했죠. 자신의 체형과 목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은 부상을 예방하고 오랜 기간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레이너에게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운동을 해야 하며 각 세션마다 다양한 근육군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점진적인 강도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근육이 자극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신체적 측면보다 정신적 측면에서 더 컸습니다. 운동 후 방출되는 엔도르핀 덕분에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존감이 상승하며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결국 나이를 불문하고 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단지 신체적 건강 유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삶 전체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개인적인 여정을 시작해 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도시 한가운데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항상 활기차고 행복했으며 그들의 비밀은 매일 아침 먹는 특별한 아침 식사에 있었다. 주민들은 그 아침 식사를 골든 티켓이라고 불렀다. 이 골든 티켓이야말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자 주민들 간의 유대와 행복의 상징이었다. 골든 티켓의 시작은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마을에는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특별한 식사를 나눠주었다. 그녀의 식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곡물과 신선한 과일, 달콤한 꿀, 그리고 그녀만의 비밀 소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식사는 주민들에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한겨울 어느 날 마을에 먹구름이 가득 차고 연일 폭설이 내렸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파는 마을 중앙 광장에 커다란 천막을 세우고 자신의 특별한 아침 식사를 다시 한번 나눠주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은색 쟁반에 담긴 골든 티켓, 은맛과 향 모두 특별했다. 먹구름 가득한 겨울 하늘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사람들의 얼굴에 햇살처럼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 후로 골든 티켓은 마을의 전통이 되어 매일 아침 모든 집집마다 준비되었고 아침마다 가족끼리 모여 그 특별한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긴 시간에 걸쳐 전통과 어우러져 골든 티켓은 더욱 특별하게 발전해갔다. 이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로 발전했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행복마을의 이야기가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골든 티켓의 비밀을 알고자 마을을 방문했다. 이른 아침 행운처럼 맞이하는 골든 티켓의 순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행복마을의 선물인 이 아침 식사의 전통은 사람들에게 고마움, 과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좋은 사례로 남았다. 오늘날 행복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매일매일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침 식사라는 팻말이 걸린 작은 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골든 티켓을 제공하며 마을의 환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과 환대를 느끼고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아침 식사의 전통은 단순히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지만 특별한 전설로 남았다.